여러분, H모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쉬운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영끌, 가계 채무 증가, 디플레이션, 또 금리,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어렵게 해서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영끌이라는 건 정말 무엇일까요? 영끌은 무조건 돈을 하나도 없는 데서 다 채무를 얻어다가 빚을 얻어다가 막 쓰는 그런 사람들을 영끌, 그리고 자기 자본도 없으면서 투자하는 사람을 영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표현합니다. 영끌족은 정말 돈을 빌려다가 미친놈 마냥 막 쓰고 놀고 그 가계 채무를 증가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인가요, 과연? 영끌의 대표적인 인물은 국가로 치면 우리나라도 영끌이었고, 또 영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없는 나라를 재건하고 또 없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외국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 돈을 빌려다가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 전쟁 속에 폐허가 된 나라에서 영끌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외국 채무를 얻어다가 차관을 얻어다가 그냥 나눠주지 않고 너희들 배고프니까 뭐 밀가루라도 사서 이렇게 빵이라도 해 먹어라 하고 준 게 아니라 새마을운동 무엇이든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나눠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일을 하게 되고 또 의식도 바뀌고, 일을 하면 먹을 게 생기는구나. 그냥 나눠줬으면 오늘 같은 이런 나라가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영끌입니다. 영끌인 사람들은 투잡을 하고 쓰리잡까지 해서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간혹 떨어지는 꽃, 시들은 나무처럼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지쳐서. 그 사람들 하나 때문에 영끌족이다 뭐다 가계 채무다 이렇게 해서는 경제학적으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금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소득을 이루고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이 빌려다가 쓴 돈을 이자로 지불하는 것이 금리 아닙니까? 어렵게 막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는 그냥 이자, 높은 이자를 말하는 게 금리는. 그러면 자생력도 없는 그 풀뿌리 같은 사람들한테 금리를 많이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성장할까요? 열매도 맺지 못한 그 나무를 심고 자양분도 없는데 금리까지 높아서 과연 성공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절하는 게 금리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학은 사실은 쉬운 건데 결실을 맺고 또 더 투자하고 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사실은. 수많은 책을 집약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를 풀어서 수많은 책을 만드는 게 경제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소비가 위축될까? 경제는 어렵다고 하면서 그거 걱정을 해요.
그럼 활성화시킬 방안은 너무 쉽잖아요. 그런 쉬운 것들을 어렵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막 비하해 나가면서 금리를 함부로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 주택 가격만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집은 아무나 삽니까? 주택은 아무나 그냥 금리만 낮으면 돈 빌려다가 살 수 있는 거냐고요. 그렇게 시장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디플레이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산만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소멸돼서 일할 인구가 없다? 맨날 영끌을 하면서 묶어놓으면서 일할 인구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사서 투자할 수 있고 하는 기회를 주시면은 무슨 인구 감소가 있고 디플레이션이 있죠? 그들을 일하게 만들면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자손을 번성하려는 그런 의욕도 갖게 되고 또 기쁨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가능한데 그런 것을 제재하고 방송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가 잘 된다 못 된다 이것만 논하고 있으면 일도 하지도 않고 그것만 논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지금 내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른 나라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금리도 안정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땀 흘리는 속에서 결혼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또 사업도 일으키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오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도 잘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죠. 그런데 행여나 다른 나라에서 영끌족, 투자, 또 채무, 가정 채무 막 이런 것만 논하고 금리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 채무를 잔뜩 져놓고 가만히 앉아서 누는 그런 미친놈이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해서 그걸 하려고 하죠. 100이면 100명 다 성공합니까? 거기에서 낙오자가 뭐 20%가 있을 수도 있고 10%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를 겁내서 무서워서 성공을 못하고 결실을 맺는 일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은 올바른 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이 이미 막 허틀어 놓은 정치를 수습하려고 해도 반대가 너무 심한데 그걸 정치 못한다고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정말 안정적인 금리를 줘서 모두가 시장 참여할 수 있게 하다 보면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면 다른 데 수출도 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강한 국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날 똑같이 심었는데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꽃을 맺는 나무가 있다면 그보다 못한 것도 있단 말이죠. 못한 거 하나 보고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집이 폭등하도록 누가 삽니까? 또 집이 폭등한다고 해서 안 사야 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경제입니다. 경제는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를 많이 만들고 할 수 있도록 금리를 안정시키고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결실과 그 뭐 산하 제한 하지 않아도 자녀를 많이 낳기도 해요. 능력이 있고 또 결실을 맺어보고 기쁨을 가졌던 사람은 종족 번식 능력도 강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그리고 저도 자녀를 셋을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떨어진 낙엽도 보여주고 같은 날 심었는데 잘 자라는 화분도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똑같은 날 심었어도 이 난초도 잘 자라고 다 잘 자라는 금전수도 잘 자라고 제라늄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막 힘들게 꽃을 많이 피기 위해서 지금 움츠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꽃도 있다고요. 같은 화분인데도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려하고 안정시키고 금리를 낮추고 또 시장 참여자를 많이 만들고 그러는 것들은 다 모두가 선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를 오늘 아침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힘내고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파이팅!